여러분, 세수하고 나서 이런 경험 있으시죠? 거울을 보는데 물기가 채 마르기도 전에 피부가 이미 당기는 그 느낌. 겉은 매끈해 보이는데 속에서는 사막처럼 바싹 마른 느낌이 올라와요. 그래서 크림을 막 덕지덕지 발라야만 겨우 진정되는 순간. 10대 때는 세수만 해도 피부에서 광이 났죠. 뭐 안 발라도 하루 종일 촉촉했고요. 그런데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세수 직후 30초, 그 짧은 순간이 피부의 최대 위기예요. 화장은 자꾸 들뜨고 오후만 되면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 올라오고 웃을 때마다 팔자주름이 더 깊게 패여 보이죠. 혹시 이런 순간 내 피부가 왜 이렇게 빨리 늙어가는 거지 하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게 단순히 화장품을 안 발라서라거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콜라겐이에요. 콜라겐, 다들 들어보셨죠? 화장품 광고에도 늘 등장하고 영양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이름. 보통은 피부 탱탱하게 만드는 단백질 정도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콜라겐은 단순히 피부 미용 성분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 단백질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풍부한 단백질이에요. 피부 진피층의 80%를 구성해서 피부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고, 관절에서는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하고, 혈관에서는 탄력을 유지하는 버팀목, 잇몸에서는 치아를 지탱하는 뿌리 역할까지 합니다. 머리카락의 두께, 손톱의 단단함도 콜라겐이 좌우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중요한 콜라겐이 20대 중반부터 줄어든다는 겁니다. 25세 전후부터 피부 속 콜라겐 공장이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고 40대쯤 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피부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급격한 노화가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아무리 피부과 시술을 받아도 예전처럼 탱탱했던 피부로 돌아가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세요? 울세라, 레이저, 리프팅 같은 거 받으면 시술 직후엔 뭔가 확 좋아지는 것 같죠? 피부도 매끈해지고 탄력도 살아난 느낌. 그런데 두세 달만 지나면 결국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넘게 쓰고도 결국 제자리.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겉에서만 자극을 줬지 속에서 콜라겐을 다시 만들 힘은 키워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럼 콜라겐을 먹으면 되지 않나요? 하고 묻습니다. 맞아요. 족발, 도가니탕, 닭발 같은 음식을 전통적으로 피부 음식이라고 불렀고, 요즘엔 콜라겐 파우더, 젤리, 음료까지 다양하게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콜라겐을 먹어도 우리 몸에 들어가면 전부 아미노산으로 잘게 쪼개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콜라겐 덩어리가 피부 속으로 쏙 들어간다 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제품은 500달톤이라서 더 잘 흡수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콜라겐은 이미 저분자예요. 3000달톤 이하라면 충분히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500달톤이냐 1000달톤이냐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너무 잘게 쪼개면 쓴맛이 강해져서 첨가물이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자 크기 마케팅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진짜 핵심을 뭐냐? 바로 우리 몸이 그 아미노산들을 다시 콜라겐으로 합성할 수 있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벽돌을 쌓아놔도 건물을 지을 기술자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듯, 합성 능력이 없다면 콜라겐은 그냥 소모될 뿐이에요. 실제로 콜라겐 합성에는 비타민 C, 구리, 아연 같은 보조 영양소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양소가 부족하면 좋은 콜라겐을 아무리 먹어도 합성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콜라겐 제품을 꾸준히 먹었는데도 별 효과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생깁니다. 먹는 콜라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몸속 콜라겐 공장을 다시 켜주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마치 멈춰있는 공장에 원료만 던져넣는 게 아니라 스위치를 켜서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처럼요. 실제로 요즘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분자 크기형 경쟁이 아니라 합성 환경까지 세트로 제공하는 방식, 이게 새로운 트렌드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콜라겐과 함께 비타민C, 아연, 구리 같은 보조 성분을 같이 담아내거나 아예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기능성 성분에 집중한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부 관리의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겉에서 바르는 관리, 단순히 먹는 관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속에서 스스로 콜라겐을 합성하게 만드는 관리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얼마나 비싼 콜라겐을 먹느냐보다 내 몸이 얼마나 잘 합성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수 직후 당기던 그 순간, 오후의 거울을 보며 피부가 왜 이렇게 푸석하지 하고 한숨 쉬던 순간, 그게 단순히 화장품 탓도 아니고 시술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어요. 결국은 내 피부 속 콜라겐 공장이 멈춰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방법이 나왔습니다. 내 몸이 스스로 콜라겐을 합성하도록 돕는 접근법. 이게 바로 앞으로의 피부 관리 트렌드를 바꾸게 될 핵심입니다. 저도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의심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내가 먹은 콜라겐은 다 헛수고였단 말이야?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고 실제 연구들을 보니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진짜 해답은 벽돌을 쌓는 게 아니라 공장을 다시 돌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최근 출시된 제품들도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콜라겐 파우더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합성에 필요한 환경까지 맞춰서 내 피부 속 콜라겐 공장이 스스로 일하게 돕는 거죠. 그동안 화장품이나 시술, 먹는 콜라겐으로도 만족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앞으로는 이 새로운 접근이 훨씬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부족한 걸 그냥 채워 넣을 것인가? 아니면 내 몸이 스스로 만들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답을 알 것 같습니다. 겉에서만 덮어주는 관리가 아니라 내 몸을 안에서부터 바꾸는 관리. 바로 이게 진짜 변화를 만드는 길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피부, 이제는 다르게 반응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피부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같이 더 똑똑하게, 더 현명하게 피부 관리해 봅시다.